1803년 돌톤은 원자설을 펴니다.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작은 입자, 원자로 돼 있다. 이것으로 세상은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렌트겐은 금속이 원자에 부딪힐 때 나오는 짧은 파장이 손을 투시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원자는 자꾸 신비한 현상을 일으켰죠. 퀴리 부인은 원자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렌트겐, 퀴리 부인 두 사람은 X선과 라듐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 1, 2회 수상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원자 안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봐선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죠. 조심스럽게 원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안을 본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추측한 사람이라고 해야겠네요. 그가 추측한 원자 안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빵 안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모양. 이 모양을 추측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건포도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897년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하는 도중에 어떤 물질을 발견합니다. 진공관에 특정 기체를 넣고 음극과 양극에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 황록색 광선이 나오는데 이걸 음극선이라고 하죠. 이 광선을 맞은 바람개비는 돌아갔습니다. 그건 질량이 있는 입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자기장을 걸어주면 특정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톰슨이 이 입자의 존재를 밝혀냈죠. 당시 사람들은 전기가 흐르는 건 알아도 무엇이 흘러서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지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전자였습니다. 전자는 원자 안에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는 중성입니다. 그러니 양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톰슨이 생각한 원자 모델입니다. 이후 전자는 문명을 지배합니다. 톰슨이 원자 속의 전자를 처음 발견했을 땐 사실 어둠 속에서 문고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원자 세계의 불을 밝힌 건 톰슨을 찾아온 한 뉴질랜드 청년입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러더퍼드. 그의 학생들은 지금 2년 동안 같은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알파 입자가 얇은 금박지를 통과하는 실험입니다. 얇은 금박지는 원자 400개가 들어있습니다. 알파 입자는 전자보다 7,500배 무거운 물질입니다. 금박지에 쏘면 그대로 금박지를 뚫고 나가버리죠. 혹시라도 금박지를 통과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휘어지는 입자가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말이 쉽지 이 실험은 말 그대로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박지를 60층 건물 크기로 키워봤습니다. 이 건물은 아주 얇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깨알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톰슨이 발견한 전자죠. 전자를 맞춰볼까요? 창호지처럼 얇은 막인이 총알은 벽을 통과해버립니다. 60층 정도 되는 창호지에 총을 쏴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깨알 같은 전자를 맞추는 일. 러더퍼드는 조교에게 그런 실험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2년이 다 돼갈 때 튕겨져 나온 알파 입자를 발견합니다. 8,000분의 1의 확률이었죠. 창호지처럼 얇은 종이 위에 총을 쏘았는데 튕겨져 나왔다.
전자에 맞았으면 이렇게나 크게 튀어나올 리는 없었죠. 이것은 총알도 뚫지 못하는 어떤 단단한 물체가 창호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원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게 뭘까? 1년 넘게 생각했습니다. 러더퍼드는 양의 성질을 가진 입자, 원자 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전자는 어떻게 있을까?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붙잡아 두는 힘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도 존재한다. 그러려면 지구가 도는 것처럼 전자도 돌아야 했습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태양계와 닮았습니다. 여기는 원자 안입니다.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 핵을 보기 위해 원자 크기를 운동장만하게 키워봤습니다. 원자가 이 운동장만한 크기라면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 핵의 크기는 어떨까요? 바로 이 구슬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이 운동장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 핵보다 훨씬 작습니다.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진공입니다. 원자 핵과 전자는 거대한 진공 속에 떠 있는 좁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도 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인간의 몸에서 진공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소금 알갱이 하나보다 작습니다. 만약 지구 전체 60억 인구에서 진공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사과 한 알 정도입니다. 그러나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양극과 음극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양극인 원자 핵이 여기 있고 음극인 전자가 저기 있다면 서로 끌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 핵이 더 가벼운 전자를 끌어당길 겁니다. 그럼 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진공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식이면 세상이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는 어떻게 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러더퍼드의 세대엔 아무래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제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뜨거운 온도를 재는 온도계는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빛에서 나온 색깔을 보고 경험적으로 고온이라는 걸 판단할 뿐이었죠. 더 정확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 물리학자가 그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막스 플랑크. 그가 흑채를 가지고 연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흑채는 반사하는 빛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물체입니다.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가면 다시 그 구멍으로 나오기 어려운 검은 물체죠. 이 오븐이 주변과 완전히 차단됐다고 가정한다면 이 오븐은 흑채와 비슷합니다. 온도를 맞춰 놓으면 오븐 안쪽 벽이 달궈지면서 복사파가 생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을 대혼란에 빠뜨린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븐의 뜨거운 내벽에서 발생된 전자기파는 반드시 정수계의 마루나 골을 가져야 합니다.
파장은 하나의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진폭은 마루나 골의 깊이, 마루와 골의 개수가 작으면 파장이 길고 많을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각 파동들은 모두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븐은 태양처럼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등 모든 파장의 복사파를 냅니다. 오븐에서 나오는 개개의 파동들은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무리 적은 양의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고 해도 이들을 모두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오븐은 뜨겁게 달궈지다가 펑 터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 에너지는 무한대로 커지지 않을까요? 오븐을 이 창고로 생각해 볼까요? 창고 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한 사람당 7,000원을 내면 창고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억지스럽지만 설정입니다. 이들이 가진 돈의 단위는 10원,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특이한 건 잔돈은 못 내준다는 겁니다. 이들은 일단 있는 돈을 모두 거뒀습니다. 자, 어떻게 여길 탈출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작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원짜리입니다. 700개를 모으면 7,000원입니다. 1,400개면 2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0원짜리 70개를 모아서 7,000원을 만듭니다. 10원짜리보다 좀 많네요. 500원짜리로 역시 7,000원을 만듭니다. 천원짜리 7장. 1,000원짜리가 제일 많네요. 5,000원짜리. 이게 문제입니다. 2장을 내면 거스름 돈이 남고 1장은 부족합니다. 1장이라도 받는 게 낫죠. 5,000원만 받고 내보냅니다. 그 다음 아예 10,000원짜리 큰 돈입니다. 7,000원이 넘으니 못 나갑니다. 나가도 아주 조금만 나갑니다. 잔돈 안 받겠다고 해도 안 내보내줍니다. 5만원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는 흑채나 오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즉, 사람들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진 파장입니다. 돈은 에너지의 양입니다. 이 돈 단위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값만 교환됩니다. 돈을 반으로 찢을 수는 없습니다. 진동수가 낮으면 에너지 최소 단위가 작고 진동수가 높으면 에너지 최소 단위가 큽니다. 이 파장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더라도 아주 조금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오븐은 무한히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속하지 않고 어떤 단위량의 정수배로 나타나는 에너지 단위를 양자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불연속적이다. 이것으로 물리학은 플랑크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